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31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달이 마지막이 되는 날인데, 제가 지금 쭉 녹화가 되는 줄 알고 한 5분 정도 떠들었는데, 녹화가 안 됐네요. 그래서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오로라님, 오로라님이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주 만에 입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로라님 입금 감사합니다. 예, 커피를 잘 사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르비텍이 투자한 이제 그 SD 바이오 센스죠. 결과적으로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의 장외 시장에서 3월 17일 그 장외 시장에서 기준가가 83,500원이었는데 3월 30일 한 열흘 정도 지냈을 때 장외 기준가가 지금 9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 올랐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SD 바이오 센서의 장외 시장 기준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그 상장 허가가 임박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10조 가량의 규모인데 이게 지금 상장했을 때 상장사 중에서 혜택을 받는 회사가 뭐 SD나 뭐 우유제약인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 미비해요. 그나마 제 1순위를 찾는 게 오르비텍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한테 SD바이오가 상장을 해서 흥행이 좀 된다면, 이, 이러한 그 기사화가 되면서 어차피 오르비텍으로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10조 정도면은 거의 그 SK 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인가? 요번에 최근에 상장한 거하고 맞먹는 대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영향으로 오르비텍이 그냥 뭐 기사 나왔다고 해서 상 한 번 30%죠. 상 한 번 가고 끝날 수만은 없어요. 물론 당일에는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뭐 상한가 갔다가 뺐다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시가총액이 1856억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주식이 이런 투자를 통해서 10조 원에 투자되는 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유일하게 유일한 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거 최초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주시장에서. 예, 오르비텍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없어요. 딴 데는 진짜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르비텍이 최소 시총이 저는 이제 한 5천 정도를 예상합니다. 근데 모르죠. 이건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 말 맞다나 상한가 한 번만 갔다가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그 이 볼륨, 이 내재 가치를 알았을 때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요입당 시작이 되면 적어도 한 그 거래일로다가 9일 정도까지는 시세를 바짝 준다. 예, 바짝 준다. 이거는 제가 넵툰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된 거예요. 시작이 되면 막 이런 식으로 지지고 볶고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점이 되는 부분이 대체로 9일에서 10일 사이 거래일로 그 정도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좀 덜 올리거나 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으면서 한 9일 정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털리지 마시고 적어도 내일 만약에 나온다 가정을 하면 다음 주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 금요일 그때까지는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시세가 좋아서 그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또 다음 주까지 그러니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초까지. 그러니까 시세를 너무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을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기사 나고 못 가는 것 같아. 그럼 그냥 터시고, 예, 저는 경험을 얘기했을 때, 넵튠과 같은 스타일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한 9일 정도는 상승 행진, 상승이 그렇다고 뭐 점상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점도 한번 나왔다가, 또 빠졌다가, 또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올렸다 뺐다 하면서, 한 9일에서 10거래일 정도를 올리면은, 그때가 최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런 확률, 지나온 과거를 분석하면서 비슷한 걸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르비텍이 오늘까지도 계속 상승해서 여태까지 들어간 분들이 오르비텍에서 물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배꼽만큼 먹는 건데 저는 털게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많이 좀 그 수익을 내셔서 좀 다음 주 주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뭐 수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어쨌든 좀 정리를 하시면 좀 수고했다고 그동안 그렇게 해서 좀 커피값을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저는 정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게 싫으신 분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수고했다. 뭐 이거 갖고 뭐 커피라도 아니면 뭐 빵이라도 사 먹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입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비텍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실수했던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모아놓은 걸 뭐 자료까지 띄우고 그러진 않겠어요. 바이오 노트에 제가 실적 부분을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노트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노트에 대한 뭐죠? 정확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게 사실은 그 당사자 회사의 그 당사자들 말고는 알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뭐 하나만 나왔냐면 그때 제가 이제 순이익이 6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순이익이 아니라 이제 매출액이 6천억이에요. 매출액. 다른 자료에 보니까 매출액이 6천억으로 매출액에 대한 거는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안 나왔고 요 매출액에 대한 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 SD 바이오 센서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순이익이 요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죠, 대체로. 그죠? SD 바이오 노트도 3분의 1인 6천억이었죠. 그럼 이제 대략 우리가 이렇게 찍었을 때는 한 2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돼요. 대충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텐데 이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순이익. 그래서 요걸 시정을 할게요. 제가 순이익이 6천억이라고 저번에 그 바이오노트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순이익이 한 2천억 정도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나중에 그 SD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이 회사가 그 지분법에 의해서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거는 아직 정확히 계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도 장중에 많이 흔들긴 했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만약에 내일 뭔가 이런 발표나 이런 게 안 나온다면 내일은 어쨌든 월봉이 시작되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3%에서 뭐 한 4% 정도 마이너스를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뭐 발표가 나오면 다시 플러스로 복귀하면서 뭐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월봉의 시작점인데 왜 그냥 5일선하고 이격이 좀 있잖아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이격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밑으로 빼서 꼬리를 달 확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일 오전이나 만약 내일 발표가 안 되면 내일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오르비텍은 뭐 그렇습니다. 월봉의 이 이격 부분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정이에요. 근데 만약 내일 발표가 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꼬리를 달겠죠. 오르비텍이었습니다. 꽉 쥐고 있다가 제 생각엔 적어도 시세가 그렇게 단번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심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금방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르빗 제 사견은 그래서 조금은 뭐 한 9일에서 한 10일까지 9일 거기 전후로다가 이제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르비텍에 대한 건 가이드라인이니까 장중에 잘 대응하세요.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원풍물산은 그냥 뭐 보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도 아주 뭐 최저가를 까면서 아주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근데 4월 달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최소한 이 구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구간을 이렇게 횡보한다는 건 뭐죠? 여기서 뭔가 좀 매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사실 이렇게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매집을 하겠다 뭐 이런 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하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만약에 언젠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있다면 이때가 매집이고 속임수였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다면 뭐 끝난 회사죠. 예, 끝난 회사입니다. 예, 기로에 있네요. 예, 원풍물산이었습니다. 네, 미래 ING는 오늘 좀 바닥 징후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하루 정도 속일 수도 있지만 바닥 징후는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떴죠. 예, 그래서 4월달 좀 희망을 주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주봉과 특히 이 월봉 부분에서 어쨌든 5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 어쨌든 5개 양봉으로 끝이 났는데요. 예, 이럴 경우 왜 제가 5개 양봉이니 뭐 월봉을 왜 강조하냐면 이 사람의 심리는 홀수로 상승을 해요, 대체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홀수로 상승을 많이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석 달, 5달, 7달까지도 상승하는 경우를 봤어요. 지금 미래아이엔지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주식은 이렇게 7달, 홀수달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5월달까지, 4월, 5월 이렇게 상승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원래 흐르는 패턴이 많은데 이거를 벗어나는 주식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확률이 높은 것 뿐이에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주식이 여기 있다가 한 3배나 5배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을 연구를 해보면 대체로 이렇게 5달 정도 긴 패턴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배든 5배든 이렇게 심한 거는 10배도 만들죠. 이런 식으로 한 5달 안에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사실은. 이렇게 홀수 패턴으로 가는 거는 인간의 심리예요, 심리. 확률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건 좀, 이런 책을 보시면 좀 알게 되실 거예요. 홀수 패턴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이렇게 홀수 정도 상승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하락을 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겁니다. 누가 물어보셔서 답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래 ING는 4월, 5월이 좋다. 7개짜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막 급등은 안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야망 가서 집회까지 가려고 그러나 봐요. 실적이 좋죠? 예, 그럼 5월 달에 실적 발표를 확인하겠죠? 지금 1분기 실적이 5월 달에 발표하겠죠. 예, 그래서 뭔가 아다리가 맞는다. 그래서 5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데 아마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합니다. 예, 미래 ING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5개 양봉을 월봉상 만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서 갑자기 쭉 해서 올려서 상한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갔네요. 그래서 단타를 칠까 했는데 안 들어가길 잘했어요. 단타 들어갔으면 물렸겠죠. 그런데 한번 월봉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홀수로 상승을 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하나, 둘, 셋, 네 개 눌렀죠.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런지 또 이렇게 됐으니까 또 석 달이나 2달. 근데 석 달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좀 차트는 약간은 조금 이제
좀 추세를 다시 봐야 되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요번 시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하여튼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상한가를 가도 됐는데 딱 뭐 다시 추세를 살려서 다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결국은 미래아인지는 된 거죠. 어쨌든 양봉으로 끝났죠. 근데 요거는 월봉 5개 세트를 못 지켰죠. 그 다음에 TSI도 한번 요번 달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월봉을 보죠. 월봉을 보시면 어쨌든 좀 그렇게 멋진 그 5개는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끝을 냈죠. 요거 찍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세트를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음봉을 주고 양봉을 주고 뭐 이렇게 뺄지 아니면 양봉 2개를 더 이렇게 쭉 양봉 2개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올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한번 도전할 줄 알았는데 도전한다면은 뭐 7개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좋은 재료인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TSI는 그래도 이렇게 5개 세트는 어쨌든 완성을 했습니다. 네, TSI입니다. 네, 대성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매물로 나왔죠. 예, 그래서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차트 속에 좀 녹아있죠. 예, 뭔가 여기서 어쨌든 일봉을 봐도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있죠. 분위기가 좀 있죠. 예, 분위기가 좀 있어요.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주봉 역시도 뭔가 좀 있는데 조금 덜 채워졌죠. 그 다음에 한번 월봉을 볼까요? 예, 월봉을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홀수로 하나, 둘, 3개 올렸다가 음봉에 하나죠. 그럼 하나, 둘, 3개. 결국 앞으로 한 2개 정도 양봉을 뺄 확률이 높겠죠. 물론 더 긴 흐름이라면 5개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2달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성 헬텍이었습니다. 대성 헬텍도 4월, 5월 양봉을 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또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5일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할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찍었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올리면 좋겠죠. 그래서 4월달, 5월달 뭐 이런 식이죠. 대성 헬텍이었습니다. 네, 대한그린 파워가 뭐 오늘 좀 조정이었는데 어쨌든 이 깊은 조정이었는데 이걸 다 극복을 했죠. 이걸 다 극복을 해서 이제 거의 뭐 보합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이격들을 좀 줄이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섰어요. 이제 조정이 끝나면 다시 뭔가 이제 뭐 여기까지 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뺐다가 갈 수 있겠죠. 월 초니까 이 구간까지 뺄 수도 있겠죠. 그동안 좀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차트는 이제 숨 고르긴 하는 거죠. 대한그린 파워는 많이 갈 거다. 떨어지면 매수해야 된다. 대한그린 파워였습니다. 네, KPTU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괜찮습니다. 더 갈 것 같죠? 계속 상승 중입니다. 아주 지저분하지만 계속 상승 중이죠. 이제 각도만 좀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이제 KPTU였습니다. 잉크테크를 한번 보죠. 어제 좀 조정이 심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더 빼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더 빼지 않을 것 같아요. 주봉, 월봉을 봐도 그런데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5일선하고 이격이 좀 많죠. 5일선하고의 이격이 좀 크죠. 그래서 조금 더 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가도 이렇게 꼬리를 조금 단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그죠? 꼬리를 단 다음에. 그래서,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월봉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그냥 올릴 수도 있는데, 조금 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빼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빼줬다가, 이렇게.
네, 이거하고 이렇게 21선하고 이렇게 닿았다가 가는 게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잉크테크 했습니다. 네, UTI가 결국 2만 원을 찍었죠. 2만 원을 찍었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위로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언젠간 더 가서 여기 어딘가를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구간들을 벗어나 줬기 때문에 위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죠. 근데 한번 월봉으로 좀 추세도 한번 봐볼까요? 추세를 한번 좀 보면은 그렇죠? 월봉상도 요번 주에 요번 달에 뭐 조금 초에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네요. 어쨌든 이것까지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UTI도 한번 조금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박스권을 뚫었는데 이 박스권을 오랜만에 뚫었는데 한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UTI였습니다. 네, 골든 센츄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도지까지 나왔네요. 의미가 좀 있네요. 지금 이제 뭔가 코로나로 해서 재무 이런 거 제출하는 거를, 회계보고를 제출하는 거를 연기했죠. 예, 근데 그게 나올 것 같네요. 그게 나오면 나올 때쯤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렴할 확률도 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뭔가 갈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골든 센츄리도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죠. 근데 이렇게 수렴만 안 하면 조금 좋을 텐데 수렴을 하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약간 좀 더뎌지죠. 지체되죠. 골든 센츄리였습니다. 네, 한국 큐빅이 오늘 엄청난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상승을 딱 했네요. 그런데 참 애매하게 끝났네요. 하여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이렇게 엄청난 조정이잖아요. 이렇게 바운드를 그리면서 계속 조정을 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딱 한번 세워버렸네요. 근데 추세를 더 이어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식도 주식수가 많지 않아서 세력들이 만약에 이제 시작한 거라면은 내일도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선 근데 이 조정 구간은 상당히 좀 많이 준 거죠, 조정을. 조정을 많이 준 겁니다, 심각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승을 매집이 잘 됐겠죠. 이렇게 조정이 심했으니까. 한국 큐빅도 좀 상승을 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조금 재미없죠. 그러면 계속 이제 또 5일선과 닿아서 가려고 그럴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큐빅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JW 신약이 오늘 또 좀 상승을 했죠. 차트 좀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신약 옛날에 참 많이 봤던 주식인데 일봉, 주봉, 월봉이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바닥에서 한번 반등을 준 건데 추세를 이어갈지 한번 두고 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밴더 뭔가 이평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있겠죠. 그럼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이 시그널 오늘 이렇게 상승한 게 시발점이 돼서 강력한 상승이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연작으로 나와진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바이오 주식은 관찰도 오래 해야 되지만 그 회사의 내부적인 정보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조금 이렇게 일반인이 통박으로 맞히기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 주식들을 잘 안 합니다.
그렇네요. 예. 제가 안 하는 주식들은 바이오 주식하고 뭐 주로 건설 또는 금융업, 엔터테인먼트도 잘 안 하죠. 이런 걸 안 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예, 좀 나름대로 그 앞으로 안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리스크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예. 그 JW 시장은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 한국 컴퓨터가 제일 못 갔었는데 결국 키받치기를 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야망야망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탄탄하게 가고 있죠. 탄탄하게 가고 있죠. 아무래도 내부적인 그런 유보금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가다가 또 상승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면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한국 컴퓨터를 한번 소환해 봤는데요. 이런 주식은 되게 지루하게 움직여요. 예.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막 좀 답답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질 만한, 예, 그럴 만한 또 재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한국 컴퓨터였습니다. 예, 솔본 한번 볼까요? 예, 솔본도 이제 요 다음에 얘기할 네오팩트와 함께 그 같이 이 전자약 회사 장외시장에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해 있죠. 솔본도. 솔본은 투자를 한 게 지금 계속 그 뭔가 큰 이익으로 다가와서 지금 시세를 주는데, 예, 솔본 키네마스터라는 그 편집 프로그램이 지금 매각으로 나왔는데 그게 지금 계속 몸집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게 아마 매각이 되면 솔본이 한번 업그레이드 될 테고, 또 이 네오팩트와 같이 이렇게 일정 부분 투자해 있는 와이즈 브랜, 예, 와이즈 브레인이 아마 조만간 전작이 되면 아마 솔본도 또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솔본이 사실은 시세를 줄 한 4월 달에 좀 줄 만한 여건이 됐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아, 괜찮죠? 이번 달에도 길게 뽑아 올릴 것 같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한번 골을 한번 판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골들이 꼭 나와야 돼요. 상승전에 골이나 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한 번 상승해주고 두 번 상승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5일선을 끌어올리면서 이 이평선들을 계속 이격을 벌리죠. 예. 이런 주식이 좋습니다. 또 모이면 그러니까 모였다가 다시 또 올려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벌려놓고 뭐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분산시킨다고 그러죠, 다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버는 위로다가 좀 많이 열려 있어요, 위로다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항상 주식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런 시점이 솔번도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월봉을 보시면 어떤 추세가 지금 계속 이제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봉기리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3월 달에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죠. 어쨌든 간에 이런 5일선을 찍으면서 가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4월 달에도 이 구간까지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구간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그죠? 여기는 5일선을 지금 이렇게 한번 또 찍을 거 아니에요. 찍으러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초에는 이러면은 솔본은 조정을 받는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솔본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네오팩트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기사를 몇 개 볼게요. 이제 네오팩트는 지금 얘네들이 뭐 이 스마트 글러브인가요? 뭐 그런 거랑 해서 이렇게 전자기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뭐 이런 쪽 그런 걸 통해서 또 재활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해외 법인도 만들고 해서 같이 팔고 있고 그런데 지금 네오팩트의 저 장외 회사인 와이즈 브레인이 지금 전자약에 대한 이제 조만간 허가가 나오려고 그러죠. 거의 나올 때가 다 됐어요. 나올 때가 다 됐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4월 아니면 5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을 제가 이 주식은 안 봤는데, 예, 근데 오늘 한번 보면, 일봉도 보시면 이제 약간 바닥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쌍방을 갈 확률이 높겠죠. 상방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긴 하락의 패턴, 실적이 안 좋죠. 계속 긴 하락의 패턴에서 바닥에서 별이 하나 떴죠.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 꼬라박을까요?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와이즈 브레인, 예, 그 와이즈 브레인의 전자약이 허가가 얘네가 일대 주주죠.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네오팩트가. 네, 걔네가 이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전자파로 치료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예상을 해볼 건데 4월 아니면 5월, 예, 이때 뭔가 좀 그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느낌은 그렇습니다. 4월일 확률도 있고 5월일 확률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식을 모아가야죠. 네.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봤죠. 아직 분출은 안 하고 있지만 오르비텍을 한번 좀 이렇게 모아보는 걸 해봤죠. 네. 다음에는 이 네오팩트도 소량이라도 모아가야죠. 가격도 싸고 오를 확률도 높죠. 재무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어차피 기술 상장을 해서 상장 폐지는 안 돼요. 자본 잠식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뭐 횡령이나 그런 게 안 나오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야 앞으로는 그 전자야 그 와이즈 브레인 자회사에서 만든 거를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좀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와이즈 브레인이 아마 나중에 상장을 하겠죠. 그런 차익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네오팩트는 전망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시그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시그널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거는 누군가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이제 기사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ETRI라고 전자연구원인가요? 예, 이게 국가에서 저기 하는 거의 국가에서 저기 하는 그런 그 산하단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고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전자약 연구 개발 동향이라는 이런 논문이죠, 논문.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근데 대충만 한번 훑어봅시다. 시간이 길어질 텐데 한번 대충만 보죠. 여기 보시면 기존 화학적 성물 기반 약물을 이용한 전통적 신체 대사 기능 조절은 수많은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약이나 주사약 등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공기 때문에 질병 치료 효과 외에 그러니까 이제 약물 같은 걸로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치료 외에 또 한번 볼까요? 이게 수반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질병이나 이런 면역이나 질병 질환을 완화하는 약물 치료, 대체 치료법, 이를 전자약이라고 한다. 바이오 전자 의료로 부르고 있다. 전자약은 약물 대신에 전기 및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신경회로를 자극하여 대사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신체의 항상성을 회복 또는 유사시키는 치료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 그 약물을 쓰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한마디로 전기나 빛 초음파 이런 거 꽂아 머리에 이렇게 붙여갖고 지지직 하면서 맞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대충.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주로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중추신경 관련 개인 뇌신경계 기능 손상인 경우 뇌졸중 또는 우울증, 간질, 파킨슨병 이런 같은 경우가 잘 그 약물로 조절이 안 되죠. 완화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걸 어차피 약들도 완화시키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뭐 약 대신에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데 부착하고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니까 부작용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충격에 의해서 뭐 그런 거를 좀 호전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공적으로 신경작의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이제 신경 조절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뭐 일부 효과가 검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신체 대사 감각, 운동 기능에 관하여 내 영역에 뭐 삽입도 하고 삽입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오플로인가 그런 것처럼 바깥에서 이 그런 이렇게 뭐죠? 당뇨병 같은 인슐린 같은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 웨어러블 이렇게 착용해 갖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런 거랑 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 조금은 차원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전자약 뭐 치료법은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말초 신경계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네요. 그런 겁니다. 뭐 근육에도 하고 말초 신경에도 해서 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약 적용 예시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되고요.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당뇨병. 당뇨병도 된대요. 당뇨병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만도 되겠죠, 당연히. 뚜룩뚜룩 해서 비만 그 세포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킨슨병이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방광기능 장애 같은 것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답니다. 막 예민한 사람들 있죠. 막 오줌 막 지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이제. 그런 여자분들이 특히 그런 거 많죠. 그런 여기도 고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던 이제 파킨슨병이나 그런 거 있죠. 치매, 이런 것도 다 된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활용 분야가 높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IT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가 좀 발달돼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뭐 뒤집어 쓰고 몸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저쪽에서 뭐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좀 좋아지고 왠지 우리나라 좀 보여주기 좋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초 신경 데이터에서 반응도 수용도 자가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읽으려면 저는 한번 읽어는 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개발할 것도 아니고 그 표면 전극을 통해서 또는 전생 전극, 표면 전극을 통해서 또는 전생 전극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신경들을 뭐 신경 다발을 자극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관통전극이라는 것도 나오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경파 신경전극 뭐 이렇게 해서 그 전극을 주는 뭐 그런 거에 따른 뭐 그런 용어들이죠. 그런 겁니다. 뭐 개발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장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주고 해서 이렇게 뭐 흐름이 좋게 막 이렇게 쭈르륵 쭈르륵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뭐 간부터 해서 뭐 심장 이게 위인가요? 위죠? 그리고 이런 건 뭐 장기들 이건 방광이네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치료한다.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죠. 넓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좀 봐야죠.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시장 규모가 지금 보시면은 만성질환 있죠. 전자약은 이제 만성질환 치료, 완화, 치료도 많지만 특히 이 완화 부분이 크겠죠. 완화. 지금 약들도 거진 완화시키는 게 많지는 아니죠. 전기작을 상용하는 삽입법도 있고요. 또는 비삽입형 의료기술로 정의됩니다. 심박 동기, 심장 이거 잘 안 불규칙하게 뛰고 이러면 그렇죠. 척수자극, DPS 뭐 이런 게 있대요. DBS. 기존 신경조절 말초신경 자극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자약 시장은 최근 의료기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 이게 기사도 나와 있어요. 엄청 뜨거워요.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전망을 한번 보죠. 전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21년 올해죠. 올해에 약 28조 9천억 원 정도 시장이 커집니다. 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대한 전제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시장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므로 예측한다. 이 전자약에 대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리포트로 국가에서 다 이렇게 조사해서 공짜로 배포를 해주잖아요. 왜 안 보냐고. 이런 걸 찾아봐야지. 예? 그래서 계속 발전할 시장이다. 향후 전망은 이 1990년대 뇌신경 자극, 이런 거부터 뭐 이식부터 이런 거는 정말 1940, 막 40년대 이럴 때부터 막 원숭이 뇌 자르고 뇌하고 개 머리하고 막 붙이고 원숭이 몸통에 개 머리 붙이고 막 이런 작업들 이식부터 이러한 전자 자극 이런 거는 엄청 그 옛날 영화에 보면 막 무서운 영화에 나오죠.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기술이 개발이 좀 좋아져서 이런 특히 뇌질환 이런 거 같은 거에 지속적으로 저기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말초신경 자극해서 뇌신경 질환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큰 기존의 약물은 부작용이 크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막 메스껍고 토하고 다른 세포도 죽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래서 뇌신경 인터페이스와 신경 보초를 위해 개발된 생체 적합성 소재, 고신호성 고성능 신경전극 소화전 신경 신호 처리 시스템, 인공지능 기능 소프트웨어도 말초신경 인공에서 전자약, 말초신경 인터페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전자약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갖고 보시면은 더 좀 우리는 이렇게 멍청하게 있지만 여기 보시면 외국에서는 2019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목되는 10대 기술에 선정이 됐대요. 10대 기술. 엄청난 거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래서 전자약은 이제 완치가 어려운 루마티스 관절염, 당뇨, 배뇨장애, 천식, 소화불량과 같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통증, 심장병, 폐혈증성 쇼크, 치매, 파킨슨, 우울증과 같은 난치성 치료, 그리고 인지기능을 활용해서 연간 연구 개발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또 지원을 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는 못 찾았어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지금 이거를 보고 VVIP나 이런 사람들은 또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작년 5월에 이 법은 다 우리나라도 제정이 돼서 할 수 있게끔 법은 마련되어 있어요. 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신경 장기 연결하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FDA 승인도 되고 있어요. 우울증 치료제 같은 경우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약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 최초가 누구냐? 와이즈 브레인. 와이즈 브레인. 근데 와이즈 브레인의 대주주가 누구냐? 네오팩트. 네오팩트. 대주주가. 네오팩트 말고 2대, 3대 주주 나오죠. 골프존. 또 뭐예요? 솔본. 또 NSN인가? 뭐 하여튼 몇 개 회사들 있죠. 근데 대장이 누구예요? 여기서. 대장은 바로 그 유명한 네오팩트다. 그래서 이런 뭐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보시면은, 다른 환자들에게 유해하는 부분, 문제점도 있긴 있네요. 새롭게 개발되는 전자형 기존 신경 조절용 전극에 비해 신경 선택도가 높아져 메커니즘을 이용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자꾸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발전될 것 같다. 뭐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삽입형과 비삽입형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자통신원에서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 보고요. 또 기사 좀 볼게요. 작년 10월 기사인데요. 이건 뭐 크게 볼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전자약이 국내 제약계 새로운 먹거리. 이 새로운 먹거리 엄청 좋아하죠. 지금 수소경제 만들려는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전자약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전자약에 대한 뭐 이런 먹거리 사업으로 뜨고 있다. 전기장치로 장기 조직 신경 자극해 치료효과 유도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 부작용이 적잖아요. 그죠? 신경 조직 직접 실습해 워러블 형태로도 진화되고 있다. 정부 지단의 주력 특화 산업으로 지정 개발 박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커지는 글로벌 전자시장.
전자시장이 엄청 글로벌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 미국 같은 데는 FDA 승인이 난 지가 2016년에 났죠, 벌써. 우리나라는 걸음마예요, 걸음마. 이 걸음마를 뛰게 해주는 게 누구죠? 와이즈 브레인. 와이즈 브레인의 대주주 누구죠? 네오팩트. 그러면은 한번 또 보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상용화된 글로벌 전자약들이 나와 있어요. 노보큐어, 항암제 병용 뇌종양 전 치료 전자약 FDA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인스파이어, 수면 무호흡증 치료 전자약 FDA 허가. 엔테로데믹스인가요? 예, 중증도 비만 치료 전자약 FDA 허가. 칼라일스 파킨슨병 증상 및 개선의 치료 전자약 FDA 허가. 세트포인트 크론병 및 류마티스 치료 전자약 FDA 허가. 유로시그마 ADHD 최초 전자약 개발의 FDA 허가.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상용화된 글로벌 전자약이 있네요. 그럼 국내 전자약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Y브레인 나오죠? Y브레인 나옵니다. 예, 이거 엄청 중요하죠, Y브레인. 우울증, 편두통 중 7개 뇌질환 치료기기 개발, 정신과용 뇌파 진단 시스템, 지난달 영업 개시, 뭐 유아인, 뭐 리메드, 뭐 이런 데가 나오는데 Y브레인이 지금 전자약으로 최초로 나오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Y브레인 나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뭐 아직 별로 뭐 이렇게 별로 못하고 있다. 뭐 미국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10종 정도가 벌써 FDA에서 지금까지 10여 종의 품목 허가를 내줬다. 지금 제가 왜 제약회사를 왜 잘 안 하냐면, 신약회사를. 신약이 지금 연구한 지가 10년이 거의 다 넘어가요. 10년. 짧으면 8년도 있지만, 10년에서 뭐 13년,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결과물을 지금 못 내놓고 있다. 뻥이다. 지금 뻥치기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대박으로 빠져요. 얘네들이 신약이 성공할 확률이 3% 내외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회사 중에 뭐 가안암이든 뭐 취장암이든 뭐든 막 얘기하죠. 다 구라일 확률이 몇 프로야? 이거 거의 구라일 확률이 뭐 97% 되나요? 다 구라예요, 구라. 그러니까 계속 외국도 그래요. 이렇게 뭔가 내놓을 게 없으면 계속 뭐 좀만 기다려라 그러다가 주주들만 그지 되는 거죠. 10배 하락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지금 거품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주식을 할 수가 없는데 전자약은 허가율이 좀 높잖아요. 그죠? 보조적인 성격도 강하고. 그래서 전자약은 어쨌든 약이잖아. 약으로 허가가 나면 시장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전자약 그것도 최초. 예. 보시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자약 10대 이렇게 보세요. 세계는 안 하고 지금 세계는 알아보고 있어요. 최초의 전자약인 네오팩트 소량이라도 사야 되죠. Y브레인의 최대주가 네오팩트니까. 주가도 싸다. 월봉상엔 별이 떴어. 잠을 못 자죠? 저 역시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씩 사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네오팩트의 날이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이 많지가 않아서 조심스럽게 몇십 주씩, 몇백 주씩 사서 매일매일 모아야 될 주식입니다. 뭐 더 자료가 있는데 뭐 그만할게요. 이러다간 밤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모아놓지만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안 살 분들은 사지 마시고 제 말이 굴할 거예요. 세계도 굴할 겁니다. 이렇게 10대 약품에 이렇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정했지만 또 굴할 수 있죠. 뭐 못 믿기 시작하면 할 수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